2022년 10월 15일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을 운영하고 포켓몬 샤니빵, 삼립호빵 등을 만드는 SPC그룹 계열의 제빵 공장입니다. SPC그룹에서 노동자 관련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빵 만드는 노동자가 몸이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어도 쉴 수 없고 사고가 나도 공장은 똑같이 돌아가야 하며 불법 파견을 해온 건 오래전부터 지적된 SPC의 문제입니다. SPC가 문제를 고치지 않은 건 이미 한국의 제빵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소비자가 SPC의 제품을 계속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로 SPC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은 잠깐일 뿐 대기업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께 대기업이 불매운동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매운동을 어떻게 해야 기업이 바뀌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기자가 정리합니다. 3분만 들으면 아는 척 할 수 있다. 불매운동으로 처지가 바뀐 가장 가까운 사례는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강제로 밀어내고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는 등 기업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터지면서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13년 시작된 불매운동이 아직도 이어지자 결국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2021년 사과와 함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미국의 나이키가 불매운동으로 바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1992년 인도네시아의 나이키 공장 직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참다 못해 파업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이키의 공장 노동자가 화장실을 다녀올 시간이 없어서 기계 밑에서 소변을 보고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맨손으로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모습 등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나이키는 공장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은 오래갔고 결국 나이키는 1998년부터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외부 단체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나이키는 인종이나 여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후원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나이키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끌어낸 겁니다. 남양과 나이키의 사례처럼 불매운동은 가늘어도 길게 가면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불매운동이라고 하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해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제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구매하지만 대체제를 고를 여유가 있는 상황일 때 꾸준히 다른 기업의 제품을 사면 그 피해는 분명 누적됩니다. 같은 상품만 구매했던 소비자가 대체제를 써보고 이것도 괜찮네 라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쓴 마케팅과 광고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SPC는 지금 크리스마스의 불매운동을 제대로 보여주자는 온라인의 떠들썩한 움직임도 신경 쓰이겠지만 SPC그룹의 계열사와 상품을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가능한 피하기로 마음먹은 조용하게 오래 버티는 소비자를 더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3분맨이었습니다.